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감염국인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독립기념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이러다가 바이러스가 또다시 고삐 풀린 듯 퍼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얘기부터 먼저 해볼 텐데 재확산 우려 기존에 계속 있었고 또 전파력이 강한 변종에 대한 얘기도 이제 외신 보도를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그 해외 현황, 코로나19 현황을 먼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요.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감염자 수는 1,1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53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인도의 감염자 수가 69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 브라질에 이어 3위 감염국으로 올라섰고 남미의 페루도 30만 명을 넘어서며 러시아에 이어 5위 감염국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지난 4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2천여 명으로 1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5만 3천여 명, 브라질에서 4만 8천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미주 대륙에서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12만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안전 지침을 외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 이틀 대대적인 독립기념일 행사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불꽃놀이 같은 기념 행사를 줄지어 취소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이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리자 독립기념일을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4일 저녁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행사장은 참석자로 가득 찼으나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많은 진전을 이뤘고 미국의 전략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약 4천만 명을 검사했다며 그만큼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99%는 완전히 무해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99%는 완전히 무해하다. 어떤 근거로 나온 발언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뭐 사실일 경우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근데 미국 보건당국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그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발언과 관련해 그 진행자가 이를 어떻게 보냐고 의견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한 국장은 미국에서 발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직 너무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측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는 진행자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3분의 1이 무증상자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추정치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것 아니냐고 거듭해서 묻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CDC는 5월 말에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전파력 차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감염자의 35%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화제이긴 한데 참 문제적 인물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이 공연이 열렸는데 이 공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이제 5일 새벽 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클럽에서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걸 목격한 직후에 클럽 내부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전원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대피시켰으나 이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클럽에서는 몇몇 가수들이 소규모 콘서트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클럽의 공연 주최와 영업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클럽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아주 많은 군중이 있었다며 매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식의 총격 사건까지 발생하니 좀 안타까운데요. 코로나19가 좀 뚜렷하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듯 싶더니 다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지역별로 봉쇄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5일부터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에 있는 라 마리나에서 다시 봉쇄령이 시행됐습니다. 주민들은 당분간 도시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며 1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됩니다. 이 라마리아 지역에서는 일부 주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확인되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도 세그리아 지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스페인의 일부 지역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한 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페인이 해외 관광객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서 4월 큰 희생을 치렀던 이탈리아에서는 잇따라 국지적인 집단 발병이 보고돼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밀리아 로마냐주 라벤나 외곽에서 집단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로마가 있는 라치오주에서도 며칠 새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국지적인 집단 발병이 2차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0여 명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이번 주 과학 저널에 이런 내용의 공개 서한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WHO는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주로 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고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뉴욕타임스는 WHO 자문위원을 포함해 20여 명에 가까운 과학자들을 인터뷰하고 내부 서신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공기 전염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제 외신은 제기를 했네요. 이 내용도 저희가 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도 문제겠습니다만 설상가상인 상황이 이제 구마모토현입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4일부터 쏟아진 그 폭우로 지금까지 구마모토현에서 2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16명이 심정지 상태이며 12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강범람으로 침수된 구마무라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1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4일 새벽에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열도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오는 8일까지 머물면서 곳에 따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현지 고이케 유리코 후보의 재선이 확정됐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거리 유세를 한 번도 하지 않고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만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문화가 강한 일본 사회에서 유리천정을 뚫은 여성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정치인인데요. 고이케 지사는 우익 성향이 강한 인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아베 총리가 나가고 그 자리를 고이케 지사가 승계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그는 2007년 미국 하워드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당시에 이를 반대했고 자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1년 일본 내 혐한단체 강연에 참석해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브리핑 재선에 성공한 고이케 도쿄지사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